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은 총선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소가 있는 서울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유진 기자,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투표하러 온 시민들 많습니까? 네, 제 뒤쪽이 투표소인데요. 줄 서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기차를 타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오전 9시 기준 1.51%로 66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는 같은 시간대 투표율이 0.66%였는데요. 그때보다 2배 이상 높은 투표율입니다. 이번에는 만 18세가 된 청소년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것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에 3,500여 개가 마련돼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고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라서 더 신경 써야 하는 점도 있다고요? 네, 신분증도 챙기셔야 되지만요. 이 마스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크가 없다고 투표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과 다른 유권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밀접 접촉인데요. 투표소에는 1m 거리 두기를 위해서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뒀습니다. 이 테이프를 따라 다른 유권자들과 거리를 두고 줄을 서면 됩니다. 투표소에 오면 일단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37.5도 이상이면 따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로 안내됩니다. 체온에 이상이 없으면 손소독 뒤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용지는 2장, 지역구 1장, 비례대표용 1장이고요. 만일 본인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면 회송용 봉투라는 걸 하나 더 받는데 이 봉투에 투표용지를 밀봉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전투표소가 차려진 서울역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지도부는 수도권 접전 지역의 지원 유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1당은 틀림이 없고 과반을 넘볼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과반을 차지해 정부의 정책을 바꾸게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세 현장 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승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아직 박빙인 곳이 있지만 제1당은 틀림없고 과반을 넘볼 수도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더불어 시민당과 함께 과반수를 넘겨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지도부 지원 유세는 박빙이라고 보는 수도권 접전지에 집중됐는데 지역 발전 공약을 앞세웠습니다. 종로에 집중한 이낙연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3차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또는 정책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분야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통합당 황교안 후보도 종로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득 주도 성장입니까? 시장 경제 성장입니까? 지도부는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곳을 찾아 통합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정부 정책이 바뀐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재난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지금 정부가 교육부 예산에서 할애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당 내부에서 흥청망청 원칙 없이 쓰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민생당은 거대 양당이 정치와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원외 정당과 교섭단체를 만들어달라며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주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대전 충청 지역 공략에 나서고 통합당은 오늘도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KBS가 전국 8개 선거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빅매치 서울 종로에선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약 30%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강원 강릉은 4파전 양상인데
김경수 후보와 권성동 후보가 치열한 접전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여야 대권 주자의 맞대결입니다. 이낙연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 59.4%, 황교안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답 28.8%였습니다. 지난 2월 KBS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물었더니 이 후보는 인물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황 후보는 소속 정당이라고 말한 지지자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소통수석 윤영찬 후보와 성남 중원에서만 4선을 한 신상진 후보의 대결. 윤 후보가 52.2% 지지도로 27.7% 지지를 받은 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었더니 윤 후보 49.7%, 신 후보 27.1%였습니다. 윤 후보 지지자는 소속 정당을 봤다는 응답이 많았고 신 후보 지지자는 소속 정당과 인물이 엇비슷했습니다. 분구 뒤 첫 선거인 세종을 정무부시장 출신 강준현 후보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후보의 승부입니다. 후보 지지도는 강 후보 54.9%, 김 후보 26.3%였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응답이 32.5%에 달했습니다. 강 후보는 60세 미만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김 후보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강원 강릉은 4파전 양상입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인데 통합당 홍윤식 후보와 무소속 최명희 후보가 뒤쫓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권 후보가 31.3%, 김 후보가 29.7%였고 홍 후보와 최 후보가 각각 10.6%, 7.8%였습니다. 통합당 지지자의 표심을 살펴봤더니 47.8%는 권 후보를, 29.2%는 홍 후보를 지지했고 최 후보는 10.2%였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영남과 호남, 제주 지역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 더 살펴보겠습니다. 4선 의원이 맞붙는 대구 수성갑에선 여야 후보 간 접전 양상입니다. 부산 북강서갑, 전북 전주병에선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정성호 기자입니다. 대권으로 갈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민주당 김부겸. 이른바 표적공천으로 선거구를 옮긴 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맞붙는 대구 수성갑.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었더니 김부겸 43.6%, 주호영 48.9%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앞서 지난달 실시한 두 후보 간 가상 대결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주 후보를 꼽은 사람이 20%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네 번째 맞대결하는 부산 북강서갑.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통합당 박민식 후보를 26.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전 후보는 60세 미만에서, 박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강세였습니다. 당선 가능성 물었습니다. 역시 전 후보가 앞섰는데 후보 지지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4년 전 패배를 서력할지 지역구를 지키고 5선에 오를지 관심인 전북 전주시 병. 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 후보는 소속 정당, 정 후보는 인물을 보고 선택했다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 지지 후보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답변은 정 후보 지지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김성주 후보가 4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제주시 갑 선거구에선 여야 후보 간 2파전 구도입니다. 민주당 송재호 39.7%, 통합당 장성철 33.2%로 접전 양상입니다. 당선 가능성에선 송 후보가 장 후보를 20.1%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모름 무응답이 30%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각 지역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유무선 전화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감염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가 유흥시설 4천여 곳에 대해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밤새 점검 결과 대부분의 업소들이 문을 닫았지만 일부는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속 현장을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대 인근의 한 클럽. 구청 단속반원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압구정 위생까지 나왔고요.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서 서울 시내 유흥업소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된 첫날,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단란주점을 포함한 서울 시내 유흥시설 4,600여 곳입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는 이달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만약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바로 고발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클럽 42개가 모여있는 마포구에선 단 한 곳의 업소만 영업하는 등 유흥업소가 대체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초구에서도 많은 유흥업소가 휴업 중이었습니다. 사업주 대부분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것을 따르고 싶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희들은 클럽이나 유흥업소에 대한 모든 어떤 혜택을 뭔가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다른 것도 다 닫았으면 좋겠어요. 큰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월세만이라도 내고 싶어요. 서울시는 이번 명령을 통해 서울 지역에서의 집단 감염 우려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전기에 접어들고 있지 않아서 좀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전업소가 적극 동참해서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종료가 돼. 하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운영되는 주점 등은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점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확진자는 모두 1,423명입니다. 이 중에 격리가 해제된 사람이 7,000명에 가까워지면서 격리 중인 환자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39명 늘었는데요. 날짜별로 봤을 때 지난 2월 20일 이후에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계속 5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수도권과 해외 유입에 의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도 서울이 12명, 경기가 10명으로 지금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검역 과정에서도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것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증가 추세는 해외 유입의 영향이 큽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누적 확진자 수는 대구 경북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해외 유입 확진자는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만큼 해외 유입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46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도 16,000여 명에 이릅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프랑스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일본도 이제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사망자가 늘고 있는 점도 걱정이네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방역본부의 발표 이후에 사망자가 3명 더 늘어나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207명입니다. 지난 2월 20일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 50일 만인데요. 치명률도 처음으로 2%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77.4세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85% 이상이었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망자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감염된 경우입니다. 신천지 관련은 10% 정도고요. 확진자 접촉에 의한 경우는 8.3%가량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기간, 고령의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미국 상황 알아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2,80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실물 경기에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내 실업자가 3주 만에 1,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철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연준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많게는 2,80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성 지원 대상도 파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연준이 일부 투기 등급 회사채와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상업용 주택저당증권,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까지 사겠다고 했습니다. 전례 없는 조치로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실물 경기에 대해 연준이 전방위 지원에 나선 겁니다. Many channels that households, businesses, and state and local governments rely on for credit had simply stopped working. We acted forcefully to get our markets working again. 연준이 중소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회사채와 지방채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강한 경기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en the spread of the virus is under control, businesses will reopen and people will come back to work. There is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the economic rebound, when it comes, can be robust. 상대적으로 IMF 총재의 세계 경제 진단은 암울했습니다. We anticipate the worst economic fallout since the Great Depression.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0만 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3주 만에 1,680만 명이 실직해 미국 근로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이 경제 정상화 TF팀을 따로 꾸린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 안팎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핵항모 루즈벨트호에서 승무원 400여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다른 항모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핵항모의 특성상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에서 하선한 승무원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진을 받았습니다. 승무원 4,800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4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But the Teddy Roosevelt in and of itself has got about 400 positive tested COVID positive test results so far out of a crew of 5,000. 양성 반응을 보인 선원 한 명은 지난달 30일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돼 괌에 있는 미 해군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승조원들의 하선을 요청했던 함장 크로지어 대령이 서한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고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이 함장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으로 사임하면서 파문은 일단락됐지만 루즈벨트호 내 코로나19 확산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직 1,000여 명이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187명은 의심 증상을 보여 확진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 칼 빈슨, 니미츠호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핵 항모의 특성상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는 미군의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하이튼 미 합참차장은 핵 항모 추가 감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too many ships at sea. We have too many deployed capabilities. There's 5,000 sailors on a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 To think that it will never happen again is not a good way to plan. 미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전제로 미군의 운영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45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1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유럽 상황입니다. 유럽의 확진자 수는 77만여 명으로 늘었지만 여러 국가에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부활절 연휴가 중대 국면이 될 것으로 보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누적 확진자 77만여 명, 누적 사망자 6만 5천여 명.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유럽의 현재 상황입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확산세는 꺾이는 모습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15만 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스페인. 지난달 23일 이후 17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한때 900명대까지 올랐던 신규 사망자도 어제는 4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1일 확진자 증가율이 22%에서 현재 4%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Tras estas semanas de una lucha que ha sido agónica por momentos, vemos cómo el incendio que desató la pandemia comienza a estar bajo control.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코로나19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고 말했고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 역시 봉쇄 조치가 효과가 있다는 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동 제한 조치를 풀기엔 아직 이르다는 게 유럽 각국의 판단입니다. 부활절 연휴 기간 날씨가 좋더라도 반드시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ir müssen dies über Ostern, über die Tage danach weiter so fortsetzen, denn wir können uns sehr, sehr schnell das zerstören, was wir jetzt erreicht haben. 특히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며칠간 감소 추세를 보이다 다시 소폭 상승한 이탈리아는 오는 13일까지인 봉쇄 조치를 2주 이상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 76일 만에 봉쇄를 해제하면서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우한 바이샤저우 종합 도매시장입니다. 제철을 앞둔 후베이성 특산물 민물가재가 이제 막 시장에 나왔습니다. 매년 같으면 하루 평균 120톤, 5월 초 본격적인 출하철에는 하루 최고 350톤까지 거래됩니다. 도시 봉쇄 해제 첫날 하루 30톤으로 시장이 조심스럽게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우한 광구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인 트램도 2달여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승객들은 탑승 전 발열 체크를 하고 승하차 행적 기록을 위한 QR코드를 스캔합니다. 我真的是从来没有如此的期待过要上班。现在看到那么多的乘客，就是有序的进站，看到了车流车水马龙，才真正体会到就是现在的幸福安康。 도로가 막혀 우한에 들어오지 못했던 신선식품 운송 차량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광저우의 육류, 상하이의 쌀국수, 장시성의 채소가 이제 곧 우한 시민들의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5분 만에 장례식을 끝내고 있습니다. 15분마다 연구차가 마드리드의 화장장에 도착합니다. 유가족 5명이 모인 가운데 성당 신부가 즉시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축복과 기도는 5분 만에 끝납니다. 신부가 성수를 뿌린 후에 관은 곧장 화장장으로 들어갑니다. 유가족의 고인을 기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I can't express the sadness that people are carrying, not only because their loved one has died, but because the system is so overwhelmed. 묘지 안장 건수는 평소의 3배에 달하는데요. 화장장도 포화 상태라 관들은 화장을 위해 줄지어 기다려야 합니다. 급기야 아이스링크장을 임시 시신 보관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펠릭스의 경우 몇 주 전에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끝내 숨졌습니다. I am alone here. My brother and sister, they couldn't come. My wife is not coming. 펠릭스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어머니 장례식을 다시 거행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긴급 사태가 선언되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延期する可能性があるであるとか現場が混乱しております。 출퇴근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通勤しなきゃならないってなったらある程度そういうリスクは必ず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っています。 냉동식품 등을 슈퍼에 배송하는 도쿄의 한 회사입니다. 2월 하순부터 발주가 급증해 아침 일찍부터 작업에 쫓기고 있습니다. 年末の忙しい時、それよりもっと忙しいですかね。 긴급 사태 선언 후에도 슈퍼 등은 계속 영업을 하는데요. 발주가 더 늘면 운전기사와 차량 확보가 힘들어 배송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今ギリギリのところに来てるかな。まとめ買いをいっぺんにすることなく、普段と同じような購買をしていただければい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세계 최대 단일 생활 협동조합인 코프고베는 개장 후 30분 동안 노인과 장애인, 임신부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 중부 쿤디나마르카의 한 산지 마을. 지금 한창 수확기를 맞았는데요. 양파 농사를 짓는 농민 바론 씨는 코로나19로 농민들의 삶이 더욱 막막해졌다고 말합니다. Sí, es la preocupación, las deudas. La salud, las plantas también, que uno vive de eso. Entonces,
코로나19로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후 소비가 크게 줄고 수확한 농작물을 사러 오는 업자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El tema que más nos preocupa a todos los campesinos es que nuestras cosechas se pierdan, a que ya ninguno, ya los compradores de la fresa, de otros productos como la mora, eso ya no los están comprando porque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콜롬비아 농민들은 정부 지원과 사회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저는 노봇, 노 대한민국 투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여러분들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꼭 투표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장동윤입니다. 저는 노 보트, 노 웨폰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투표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이자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를 꼭 행사하셔서 더 건강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합시다. 4월 15일 여러분 투표합시다.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날씨는 무난하겠습니다. 전국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한낮에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쌀쌀해 내륙과 산지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북부는 오전에, 서울 경기도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일요일인 모레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일시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다음 주 후반에 비다운 비가 내려야 극심한 건조함은 해소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영서와 경상도 내륙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16도, 대전과 광주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